여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판론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릴수록 커진다. 이런 기사 제목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지지율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로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 좀 눈에 가는 게요, 차장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자릿수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치 문법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초에 이 차기 주자 얘기는 상당히 좀 불경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좀 금기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이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관심이 미래로 간다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약간 패식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삼김 정치 때에는 이 미래 권력 차기 주자 얘기를 굉장히 금기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이 좀 빨리 부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약간 보완제 성격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좀 맨 앞장서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에게 부각이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크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17개 부처 중앙부처 장관 중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가장 많은 논쟁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논쟁적 인물로 좀 부각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한동훈 장관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이 스타가 되라고 했지만 다른 장관들은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지금 따라가는 대체할 만한 장관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동훈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부터 이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압하는 야당 실력 있는 의원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장관이 왜 지지율이 10%나 나오는지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한 장관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주변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가깝게는 전당대회 역할로 멀게는 총선에서 역할론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지지율 10%부터 잠깐 좀 더 네. 짚고 가볼게요. 갤럽은 약간 독특해요. 보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어보는데 10%가 한동훈을 거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기를 줬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하는 사람 뭐하러 불러? 이러니까 보기를 줬으면 좀 더 높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 하나 유의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에 이제 우리가 좀 너무 먼 역사를 돌아보는지 모르지만 그 조선시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세자책봉이에요. 왜냐? 네. 왕권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지금 그 정권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같은 스타 장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권을 안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차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도 지지받는 장관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홍앵커가 질문하신 질문 총선에 출마하느냐 네. 그다음에 대표에 출마하느냐 대표가 먼저죠. 오늘이 12월 4일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는 거의 이제 3월 중순으로 정해졌습니다. 3월 중순에 전당대회 하려면 사실 오늘부터 준비해야 돼요. 한 3개월은 걸립니다. 네. 최소로. 그러나 이제 예산안을 이제 처리하고 정기국회는 끝내야 되니까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준비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미 그 주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미 다른 주자들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장관이 그만두고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후임 장관을 임명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뭐 정치에 나갈 명분을 제시하고 뜻을 모으고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에 정말 비상한 사태가 열려가지고 여야가 막 크게 흔들리고 여당에서 비상의 수를 쓰지 않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 장관이 3월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네. 두 번째, 그러면 2024년 총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총선에 그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데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는 게 소명이고 바로 소명이 정치인의 명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한동훈 전 장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장관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실은 이번에 제가 대표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랬죠. 이미 대표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일부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대표가 되면은 한동훈 장관을 여기에 공천할 거야, 네. 여기에 공천할 거야 이런 얘기를 벌써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2024년에 가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 부름을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공천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네. 몇 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아직 그 공천권도 없는 분들이 미리 이제 그 없는 부도엄을 팔고 계신 거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에는 출마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나왔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보탬이 되느냐. 저는 오히려 내각에 있으면서 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장 뭐 그 당대표에 나와서 정치에 투신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총선은 거의 한 90% 이상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90% 이상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지금 그 정권 교체가 그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예산안이 과연 윤석열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까? 왜냐하면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주요 국정과제가 입법으로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느냐, 그리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올해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심이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앞장선 이 선봉장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런 수도권 선거를 좌우할 지금 대표 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뭐 서울 이 수도권의 바람을 일으킬 대표 선봉장으로 아마 반드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구자훈 차장님의 예상,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과 함께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자 책봉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잘 들었는데